제92회 오스카 시상식에서 영화 밤실로 분장상을 수상한 카즈히로의 인터뷰가 연일 화제입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이 수상에 도움이 됐냐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I'm sorry to say, but I left Japan and I became American because I got tired. I got tired of that culture, too submissive and so hard to make a dream come true. So that's why I'm living here. Sorry. 카즈히로는 일본에서 출생해 독학으로 분장을 공부했고 일본 영화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할리우드로 보냈고 그의 실력을 알아본 닉 베이커에게 픽업되어 미국으로 건너와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즈히로는 2년 전에도 다키스트 아워로 아카데미 분장상을 수상했고 게리 올드만도 이 영화로 골든글러브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카즈는 처칠과 전혀 닮지 않은 게리 올드만을 처칠로 완벽하게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아시안 최초의 오스카 분장상 수상자라는 기록을 세우며 할리우드 최고의 아티스트로 등극했습니다. 다키스트 아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오랫동안 영화계를 떠나 미술계에 있던 카즈를 게리 올드만이 직접 찾아가 삼고초려를 했다고 합니다. There's only one man, Kazuhiro Tsuji. If I miss this, I will regret. 게리 올드만은 카즈가 분장을 맡지 않으면 자신도 영화를 포기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카즈는 마음을 돌려 다시 할리우드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카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카즈 군단을 소집한 것입니다. 카즈 군단은 카즈가 자신만큼이나 까다롭고 섬세하고 디테일이 좋은 사람들, 즉 카즈가 인정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키스트 아워 특수분장에 참여한 카즈 군단 일원들 중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국인 바네사리와 다이애나 최입니다. 다키스트 아워에서 윈스턴 처칠의 체형을 재현한 패셔트를 만들었던 패브리케이터 바네사리, 그리고 윈스턴 처칠의 머리카락 가발을 만든 다이애나 최 역시 카즈와 함께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들입니다. 다이애나 최는 한국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메이크업 스쿨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졸업 후 닉 베이커의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되면서 특수 분장으로 그녀의 할리우드 생활이 시작되었고 헤어를 겸하며 지금은 동물, 몬스터, 사람까지 가리지 않는 특수 가발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즈와 다이애나는 자신들의 꿈을 찾아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에 오게 되었지만 바네사리가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녀가 출간한 바늘 하나로 할리우드를 접수하다라는 책에서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네사는 2살 때 맞은 백신 부작용으로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 왼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메이크업과 미용을 배워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첫 직장은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손님들에게 메이크업을 해주며 화장품을 파는 일이었는데 그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주일 만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에서도 그 다리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냐라는 말을 들으며 연이어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직장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그녀는 1995년 겨울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미국 정착 초반에 힘든 시간을 겪었던 그녀는 노력 끝에 미국 LA 자바 시장에서 패턴 메이커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신문 광고를 통해 특수 의상 제작자로서 할리우드에 입성하게 된 바네사리는 슈퍼히어로, 몬스터, 전투복 등의 특수 의상을 만드는 패브리케이터로 17년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슈퍼슈트 팩토리라는 특수 의상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오직 일에 대한 열정과 실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텃세 심한 할리우드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신기하리만치 없어요. 나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무시를 하면 내가 교양이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인격이 떨어진 사람이 되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장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네사리가 17년간 100편이 넘는 작품에 참여했는데 그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다키스트 아워를 꼽았습니다. 그녀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참여한 다키스트 아워가 분장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또 그녀가 게리 올드만의 엄청난 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게리 올드만의 패셔트를 완성했을 때 게리 올드만은 그녀의 작품을 이렇게 극찬했다고 합니다.
카즈는 미국에서 꿈을 펼치기 전부터 일본에서 이미 특수 분장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바네사는 한국에서는 일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미국으로 쫓기듯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결국 패브리케이터로 성공했습니다.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온 일본 태생의 카즈는 말합니다. I left Japan and I became American.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온 바네사는 말합니다. 한국을 떠난 뒤 한동안 고국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한동안은 코리아타운도 외면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뼛속까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에 감사의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과 기술의 디테일, 타고난 센스는 따라올 민족이 없습니다. 라고요. 그녀가 미국으로 떠날 당시 한국은 그녀에게 정말 비겁하고 잔인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서 받았던 상처는 다 치유되었다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패브리케이터로 성공한 것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한국을 위해 한국 영화에 할리우드에서 익힌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인들의 할리우드 진출도 적극 도울 작정이라고요. 실제로 바네사리와 다이애나 최는 남가주대학 출신의 김영민 감독의 단편영화 룸 73을 제작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 최는 2018년 개봉한 영화 공작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네사리는 강동원 주연의 영화 인랑에 참여해 특수 강화복을 만들었습니다. 오스카 분장상을 받은 카즈의 발언으로 인해 일본이 지금 울상이라고요. 오스카 사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 덕분에 지금 한국은 잔치 분위기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비겁하고 잔인한 차별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한국 이름은 이미경입니다. Walking in the winter